자, 여러분 교과서 86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86쪽을 보시면 한국사에 앞서서 세계사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먼저 제국주의 열강의 동아시아 진출, 이게 대단원인데 여기서 제국주의라고 하는 단어 있죠. 제국주의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심화 설명하는 것이 나옵니다. 제국주의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19세기는 제국주의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문구가 있지요. 19세기는 제국주의의 시대였다. 19세기라고 하면 지금이 2021년 21세기니까 19세기는 1800년대 이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때는 제국주의의 시대였대요.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뒤에 설명이 나오네요. 서구 열강이요. 서구의 열강. 선생님, 열강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열라 강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친구들이 있던데 네, 서구의 강한 국가들을 말하는 거예요. 서구의 강한 국가들이 우월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앞세워서 식민지를 차지하려는 대외 팽창 정책을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구 열강들은 왜 이렇게 식민지를 차지하려고 했느냐? 그게 이제 두 번째 단락이 나오거든요.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건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대량 생산을 하는 거잖아요.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가 성장하면서 서구 열강은 자기들이 대량 생산한 물건을 팔 수 있는 상품 판매 시장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원료 공급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상품 판매 시장과 원료 공급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식민지를 차지하려고 했고, 그리고 대부분의 식민지는 아직 산업이 발달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잉여 자본을 투자해서 이 식민지에다가 잉여 자본을 투자해서 발전시키려고 했던 거죠. 물론 그 발전이 식민지를 위한 것은 아니었고, 이제 본인들의 어떤 그런 자본을 더 늘리는 그런 방안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서구 열강의 국민도 식민지 확보가 국내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위신을 높여준다고 여겨서 대외 침략을 지지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침략을 해야 되는 거죠. 원해서 식민지가 되는 나라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굉장히 배타적이고, 배타적이라고 하는 건 자기만 안다는 거예요. 배타적이고 침략적인 민족주의가 대두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서구 열강들이 식민지를 만들 때 자신들만의 어떤 명분, 논리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다음 단락에 나와 있는 사회진화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진화론은 그 우리 자연계에 보면 적자생존의 논리가 있잖아요. 적자생존,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그거를 인간사회의 국제관계에 적용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내세워가지고 우리 서구 열강들은 굉장히 뛰어나고 너희 식민지들은 약하잖아. 그러니까 뛰어난 우리가 약한 너희를 식민지로 만드는 건 너무 당연해. 아울러서 서구 열강들은 주로 백인이잖아요. 백인들은 자기들이 인종적으로 굉장히 우수하다고 생각했고 유색 인종들은 굉장히 미개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개한 유색 인종을 문명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는 그런 백인 우월주의를 내세워서 약소국 지배를 정당화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여기 이 단락에서 핵심 개념은 19세기는 제국주의 시대였는데 제국주의는 서구 열강이 우월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앞세워서 식민지를 차지하려고 했던 대외 팽창 정책이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제국주의 열강이 동아시아로 진출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지도 한번 볼까요? 서양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아프리카나 아시아로 이제 눈독을 돌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 독일, 미국, 네덜란드,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아시아를 침략해가지고 너도 나도 식민지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식민지와 관련해가지고 아까 서구 열강들이 식민지를 이제 막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을 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그 사람들을 수탈하고 그 지역의 자본을 수탈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림이 단적으로 그런 자본주의에 따른 그 제국주의를 지금 풍자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쥐어짜는 거죠. 기계를 돌려가지고 쥐어짜면 흑인을 쥐어짜면 지금 이렇게 막 금은보화가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상인, 군인,
성직자가 이렇게 중심이 돼가지고 식민지를 수탈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풍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논리, 그런 백인들의 어떤 우월주의. 그래서 백인들은 유색인종을 문명화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문명화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논리를 내세우면서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림으로 이제 나와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87페이지에는 이제 동아시아 지역이 이제 개항을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청나라와 일본의 사례가 나와 있어요. 소제목만 보셔도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이 영국의 침략으로 청이 개항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청나라는 영국에 의해 가지고 개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아시아 3국 중에서 가장 먼저 개항을 한 나라가 청나라였고요. 19세기 초에 영국은 차와 비단을 청나라로부터 수입을 했거든요. 그러면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대한 은이 이제 청나라로 건너가게 됐는데 이 은을 다시 영국이 되찾아오려면 청나라도 영국에 필요한 게 있어야 되는데 청나라는 영국에 필요한 게 없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영국이 인도산 아편을 청나라한테 밀수출하기 시작해요. 아편이라고 하는 거는 중독성이 강한 마약 성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밀수출하기 시작하니까 아편에 중독된 사람들은 계속 아편을 사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은이 이제 유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청나라가 은이 막대하게 유출되고 또 그 아편 중독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아편 단속을 강화하니까 영국이 이거를 빌미로 아편 전쟁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 전쟁에서 영국이 이겼거든요. 그래서 전쟁에서 패한 청이 영국과 불평등 조약인 난징 조약을 맺었어요. 이 조약이 왜 불평등하냐 하면 이 조약으로 청나라는 항구를 여러 개를 개항했고요. 홍콩을 하량이라고 한 단어가 여러분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던데 영국이 홍콩을 떼어서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하량이란 건 땅을 떼어준다는 거거든요. 영국이 약 100년 동안 홍콩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영사재판권과 최혜국 대우 같은 많은 특권을 영국에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옆에 뜻이 나와 있어요. 영사재판권이 뭐냐 하면은 영사가 외국에서 자국 국민이 저지른 사건을 자국 법률에 의거해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권리. 쉽게 말하면 영국 사람들이 청나라에 가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청나라의 법률로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의 법률로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영국은 자국 법률에 의해서 재판을 하다 보니까 그 자국민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재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청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불평등한 것이고 최혜국 대우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다는 거거든요. 처음 조약을 할 때는 조약을 체결했을 때는 자기들한테 없었던 권리를 만약에 다른 나라한테 줬을 경우에 다른 나라에서 줬을 경우에 자기들도 그 조약을 이제 조약 내용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조약 상대국한테도 자동으로 부여하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조약할 때는 분명히 그 조약 내용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다른 나라하고 조약을 맺었는데 조금 더 유리한 조약이 있어요. 그럼 그것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거. 그게 최혜국 대우죠. 약간 만능 치트키 같은. 그래서 이런 영사재판권과 최혜국 대우들 때문에 굉장히 이것이 청나라한테 불리한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사례도 보시면 처음에 영국에 의해 가지고 청나라가 개항이 됐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그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서양의 통상 요구를 거부하고 제한적인 무역만 허용하다가 아편 전쟁에서 청나라가 져서 개항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생각이 바뀐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페리 제독이 함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무력 시위를 벌이면서 일본의 개항을 요구하거든요. 이때 에도 막부는 이 함대를 이끌고 무력 시위를 벌인 미국에 의해 가지고 개항이 됩니다. 그래서 에도 막부가 미일 화친 조약, 미일 수호 통상 조약 이런 거를 체결해 가지고요. 미국의 최혜국 대우,
그 다음에 영사재판권 이런 거를 허용해가지고 개항을 하게 되죠. 이걸 나중에 일본이 우리한테 그대로 갖다 써요. 지금 페리 제독이 이제 함대를 이끌고 온 것처럼 일본도 운요호라고 하는 함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무력 시위를 벌이면서 우리나라의 조선의 개항을 요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의 개항 과정의 공통점이라 함은 이제 함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무력 시위를 벌이면서 강제로 이제 개항을 하게 한 그런 것들이 공통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청나라하고 일본의 사례만 보았지만 이 사례를 봤을 때 청과 일본은 모두 서구 열강의 우월한 군사력에 굴복해서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고 문호를 개방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조선의 경우에는 서구 열강은 아니었고 일본에 의해 가지고 개항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청과 일본, 우리 조선 모두 불평등 조약을 체결한 거는 맞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표적인 불평등한 사례가 바로 밑에 보이는 영사재판권과 체국대우다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난징조약하고 이제 뭐 미일화친조약 뭐 이런 거 실어놨는데요. 여기 보면은 조약 내용에 영사재판권, 체국대우 있죠, 그쵸? 그리고 여기도 체국대우 있고 그 다음에 영사재판권 있어요. 이게 나중에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개항될 때 강화도 조약하고 어떤 내용이 같고 다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사는 이 정도로 하고 잠시 후에 한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